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출 움직임을 보이자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 있을 산업 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만 5세 이하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단코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반대의 목소리는 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벌써 14만 명입니다. 이런 구상,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 건지 그 물음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졸속이 우려됩니다. 대선 공약에도 인수위 과제에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100년 대계죠. 어린이, 학부모, 교원, 정작 당사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발표부터 했습니다. 결국 오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은 지난주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선 교육부를 질책하는 듯한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직후 윤 대통령은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윤 대통령의 뜻이 있었던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이 아팠다. 입학 연령 하향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파장이 큰 교육 정책을 제대로 된 준비나 의견 수렴 없이 공식 발표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과정엔 여론을 듣는 것이 어려웠다고 했지만 사실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교육부에서 여론 수렴이나 여러 민심을 살펴보고 숙성해서 보고했어야 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서 조율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속한 추진을 언급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입학 나이를 앞당기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지 않고 산업 인력 양성에 머문다면 정부의 구상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 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를 걱정하며 어떻게 돌볼지도 고민합니다. 교육부는 대안으로 돌봄 연장을 내놨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돌봄 공백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일반은 대부분 퇴근 시간인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을 봐줍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1시면 수업이 끝납니다. 방학도 더 깁니다. 워킹맘에게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 큰 고비입니다.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책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 더 갑자기 이렇게 당겨져 버리면은 돌봄이 가장 큰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학원입니다.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더 일찍 가르치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조기 교육이 더 당겨지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요.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돌봄 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0년 설문조사에서 33만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돌봄 교실을 이용한 학생은 25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돌봄 교실 자체가 이미 선택받은 일부만 가능한 혜택인 겁니다. 지금 돌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남아도는 교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대안과 보완책 없이 정부가 만 5세 입학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자, 팩트 체크할 내용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면 학급당 학생 수가 확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지은 기자, 얼마나 늘게 되는 겁니까? 네, 2025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총 40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당초 입학을 하게 되는 2018년 1월에서 12월생은 32만 6천여 명이었는데 여기에 2019년 1월에서 3월생 8만 3천여 명이 더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입학 연령을 1년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단위로 묶어서 입학시키는 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시행 4년 뒤에 만 5세 입학이 정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정도면 한 반에 몇 명씩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현재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의 학급 수를 보면요. 19,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학급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8만 명이 더 입학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원래 예정된 학생 수보다 각 학급당 만 5세 이하 4명이 생기는 셈입니다. 네. 지금은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느느냐, 이게 교육의 질과는 직결돼 있고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늘어나면 과밀 학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보시겠습니다. 21.5명입니다. OECD는 학급당 학생 수가 21.1명입니다. 교육부가 학급 수를 지금처럼만 유지해준다면 4명 정도 늘어도 괜찮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아, 그게 불가능합니까? 네, 학생 수가 해마다 줄기 때문에 이 학급 수도 따라서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2024년에 35만 명이 입학을 하는데 이 제도가 바뀌는 첫 해에 2025년에는 40만 명이 입학을 하죠. 그리고 다시 2026년에 36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2025년 입학생만을 위해서 학교를 짓거나 또 학급수를 갑자기 확 늘려주냐 걱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역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수도권에는 한 반에 30명 가까운 과밀 학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부터 고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과밀 학급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구상대로라면 2025학년도부터 만 5세와 만 6세가 한 반에서 수업을 받잖아요. 네. 아이들의 발달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인성과 정서, 창의성 등이 기틀이 마련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이어야 돼요. 초등학교의 기본적 목표는 지식 습득의 시작인 시기예요. 특징과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네, 또 교사 입장에서도 어린 만 5세 아이들을 더 챙겨야 해서 만 6세 아이들에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민을 할 게 참 많은 정책입니다.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